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혹시 차가버섯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버섯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버섯과 달리 살아있는 나무에서만 채취할 수 있고 한 그루에 하나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와 러시아 등의 추운 곳에서만 자생하는 자작나무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차가버섯은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불치병을 치료하는 전통의학재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5대 슈퍼푸드로 불릴 정도라고 하니 효능은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최근 특히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암 등의 성인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가버섯은 러시아에서는 암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차가버섯의 효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체질 적합도를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차가버섯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차가버섯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면역력 강화 및 종양 억제 효능입니다. 즉,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덧붙여 이 차가버섯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과 암 발병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버섯은 체질에만 맞다면 각종 암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 치료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차가버섯 분말을 고용량으로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운동과 체질별 식이요법을 함께 병행해야 하고요. 혹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 손상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차가버섯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차가버섯은 면역체계의 대장인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가인 성분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벽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이나 아이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겠죠. 셋째, 차가버섯은 염증을 퇴치합니다. 차가버섯의 사이토가인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간염, 방광염, 신장염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이 차가버섯은 이 같은 염증 치료는 물론 진통작용에도 효능이 뛰어납니다. 새벽에 속이 쓰리거나 심한 위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차가버섯을 섭취하면 통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넷째, 차가버섯은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렇다면 차가버섯은 당뇨에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혈당 저하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째,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낮아집니다. 차가버섯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 물질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차가버섯은 노화를 늦춰주기도 합니다. 차가버섯에는 유해산소 즉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 강황이나 아사이베리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을 장기간 복용하면 주름살과 기미 등의 피부 노화를 늦추고 젊은 피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곱째, 변비 개선 및 신장과 방광과 자궁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변비 개선 역시 차가버섯의 대표적인 효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체가 냉하고 자궁이 약할 때도 역시 좋습니다. 자, 이외에 꾸준한 복용으로 만성 심부전증을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버섯 복용 시에 주의할 점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자, 차가버섯이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약의 성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간혹 차가버섯 섭취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물론이고 심하면 숨쉬기 힘들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의식을 잃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복용하고 심장에 큰 손상이 발생한 경우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가버섯이 어떤 체질에 이롭거나 해로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차가버섯의 장부와의 궁합, 즉 체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거의 전부 부작용만 합니다. 체질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버섯류의 음양적 성질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장부 측면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폐를 보호하는 식품입니다. 그럼 차가버섯도 폐를 강하게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가 가장 약한 태음인 목양체질, 모금체질과 다소 약한 한소양인 토양체질 및 한소민, 수음체질에게는 매우 좋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약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봐도 태음인의 명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폐가 매우 강한 태양인, 즉 금음체질, 금양체질과 다소 강한 열소양인 토음체질, 열소민, 수양체질에게는 이 차가버섯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가버섯 역시 예외 없이 팔체질을 고려한 선택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시황제의 불로초 같은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을 정확히 모르고서는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팔체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및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강과 보양식품을 생각한다면 체질을 모르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으로였습니다.